안녕하세요. 더 나은 삶입니다. 불평등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우리는 두 가지 생각을 마주합니다. 첫 번째, 불평등은 어쩔 수 없는 것이다 라는 생각입니다. 어느 나라나 어느 시대에나 불평등은 존재해왔고 그것이 자연스러운 상태라는 것이죠. 이를 인위적으로 해결하려던 사회는 오히려 더 큰 부작용을 발생시켰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 불평등은 해결되어야 하는 과제라는 생각입니다. 모든 인간은 천부적으로 평등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러니 불평등을 없애기 위해 각종 사회적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책 부러진 사다리는 불평등에 대해 심리학자가 분석한 책입니다. 그동안 불평등은 경제학, 사회학의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책들은 세금을 더 걷어야 한다, 복지를 더 강화해야 한다, 차별을 없애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와 같은 주제로 연결되었죠. 저자인 키스 페인은 최신 심리학, 신경과학 연구를 이용하여 불평등이 우리의 정치적 믿음, 종교적 믿음, 스트레스와 건강을 비롯해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려줍니다. 불평등을 다룰 때마다 나오는 세금을 올려라, 사회보장제도를 강화해라 같은 뻔한 정책적 해결책은 제시하지 않습니다. 개인의 삶과 불평등을 연결시키고 불평등한 현실 속에서 능숙하게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혜를 알려줍니다. 비행기 안은 인생의 축소판입니다. 좌석줄, 탑승 그룹, 좌석 등급에 따라 철저하게 구분됩니다. 여기서는 평소에 잘 느끼지 못한 지위의 차이를 여실히 느끼게 해줍니다. 1등석 승객은 줄을 기다리지 않아도 되고 10시간 넘는 비행 내내 편안하게 누워서 갑니다. 이코노미석의 승객들은 좁아터진 자리에서 2만원짜리 목베개와 씨름하며 겨우겨우 버텨냅니다. 이코노믹 승객은 비행기에 탑승하면서 마주치는 편하게 누워있는 1등석 승객들을 보면 여러가지 감정이 교차합니다. 비행기 안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대표적인 곳인데 이를 두고 분석한 한 연구에서 놀라운 결과가 나옵니다. 1등석이 있는 항공편이 그렇지 않은 항공편보다 기내 난동 발생률이 4배 정도 높았으며 이코노미석 승객이 1등석 좌석을 지나가면서 탑승하는 경우가 중간이나 뒤로 탑승하는 경우보다 기내 난동 가능성이 2배 높았습니다. 사실 이코노미석을 타고 해외를 나간다는 것 자체도 어느 정도 사는 중산층이고 빈곤과는 거리가 있음에도 상대적 차이에 대한 인식이 갈등과 혼돈을 일으키기도 한다는 사례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상대적 차이에 초월한 척 합니다만 사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상대적 불평등을 여실히 인지합니다.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이냐고 물으면 항상 사랑, 믿음, 의리, 정직, 진실성과 같은 이상적인 답변이 돌아옵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진실인 더 높은 지위를 원한다는 사실은 아무도 입에 올리지 않습니다. 인정하기 싫은 불편한 진실이지만 인간의 행동에는 이러한 모습들이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사람들은 더 높은 사다리에 오르기 위해 행동합니다. 사다리에 오를 때는 아래를 보지 않습니다. 위만 봅니다. 사람들은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만 바라봅니다. 그래서 유명인의 인생을 뒤쫓고 가십거리를 즐깁니다. 부자의 말에는 무언가 배울 점이 있다고 느끼면서 그들의 한마디 한마디에 집중하지만 가난한 자의 말에는 지혜가 담겨 있더라도 그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또 유명인의 이혼 소식과 결혼 소식, 신혼여행지에 대해서는 달달 외우면서 주변 지인들에 대한 정보는 매번 헷갈려 합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불평등한 대우를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인류의 조상인 원숭이조차 마찬가지입니다. 원숭이 2마리에게 서로의 거래를 지켜볼 수 있게 하고 실험을 합니다. 한 원숭이에게는 돌멩이를 받고 오이 한 조각을 주었습니다. 그런 다음 다른 원숭이와는 돌멩이를 받고 훨씬 더 맛있는 포도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첫 번째 원숭이에게 돌멩이를 받고 오이를 주려고 하자 원숭이는 다 집어던지고 게임을 포기했습니다. 합리적인 선택을 한다면 오이를 받는 게 본인에게 이득임에도 불구하고 원숭이는 음식을 포기하면서 불평등한 게임에 참여를 거부합니다. 종합해보면 인간은 항상 높은 지위를 갈망하고 불평등한 대우를 싫어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에게 불평등에 대해 묻는다면 어떤 반응일까요? 사람들은 자신의 지위에 따라 다른 대답을 합니다. 고달픈 사람들은 빈부격차가 너무 심하다고 말하고 지금 먹고 살만한 자들은 지금 상태가 좋다고 말할 것입니다. 존 롤스는 정의론에서 무지의 베일이라는 사고 실험을 합니다. 우주비행을 하다가 어느 날 깊은 잠에서 깨어났더니 자기 자신에 대해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자신이 강한지, 약한지, 똑똑한지, 멍청한지 모릅니다. 그럴 때 노예제도와 같이 빈부격차가 매우 심한 나라와 평등한 나라 중 어디를 선택할까요? 어떤 사람들은 빈부격차가 심한 곳에서 잘 이겨내 특권층에 안착하고자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다수는 평등한 사회를 선택합니다.
계급장을 떼면 평등한 사회를 선호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완전한 평등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최상위 20%가 최하위 20%보다 훨씬 더 큰 몫의 부를 가져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이미 우리 사회는 생존에 필요한 기본적 부의 수준은 모두 갖춘 상태입니다. 중요한 것은 절대적 빈곤이 아니라 상대적 빈곤이라는 것이죠. 현대 자본주의는 수없이 많은 자들의 굶주림을 벗어나게 해주고 물질적 풍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만 빈부의 격차는 더욱 커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기에 객관적으로 사다리의 상층부에 위치한 사람들조차도 주변에 더 높은 곳에 위치한 부자들을 보면서 불평등함에 사로잡혀 있기도 합니다. 저자는 이런 불평등 문제는 여러가지 사회적 폐해를 야기시키기 때문에 일종의 공중보건의 문제와 다름없다고 말합니다. 몇 가지 폐해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폐해. 불평등은 사람들을 현재지향적이면서 높은 위험 성향을 가지는 방식으로 살게 합니다. 위험하고 스트레스가 넘치는 환경에서는 사람들은 지속적인 성장이 아닌 짧고 굵게 사는 방식을 선호합니다. 그리고 고위험, 고수익을 선호합니다. 미래를 위해 차근차근 준비해야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갈 수 있지만 일찌감치 이를 포기합니다. 강남 집값이 10억 원이던 시절에는 상위 1% 연봉 1억 원 직장인들이 10년간 따박따박 돈을 모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강남 집값이 20억이 된 지금에는 상위 1% 연봉 1억 원 직장인들조차 20년을 기다릴 수 없으니 주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나마 번 돈을 다 잃게 됩니다. 미래를 대비하지 않고 욜로를 일관하는 젊은 층도 이를 대변합니다. 두 번째 폐해,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기본적인 의료, 안전한 생활환경, 청결한 위생을 누리지 못하는 빈곤층은 아무래도 건강이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기본적 위생이나 보건이 충족되더라도 상대적 불평등에 놓여 있다는 사실 자체가 스트레스 호르몬을 훨씬 더 발생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직장 내 계층적 구조 하에서 직급이 낮은 자들은 심혈관 질환으로 더 일찍 사망합니다. 높은 직위일수록 일도 많고 책임도 크고 부담감이 크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심할 것이라 생각했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업무에 대한 감시와 통제, 자율의 부족은 스트레스와 불안 지수를 높입니다. 또한 선진국들을 대상으로 불평등 정도와 수명의 연관성을 본 결과 실제 유의한 연관성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부자들을 보며 저렇게 바쁘게 살고 치열하면 스트레스가 심할 것이라 추측했지만 실제로는 가난하거나 자신이 지위가 낮다고 느끼는 사람들의 스트레스가 훨씬 높았습니다. 세 번째 폐해, 음모론에 빠져들고 종교적인 사회가 됩니다. 미국 여론조사에 따르면 정체 모를 권력자가 독재적인 신세계 질서를 통해 세계를 지배하려고 한다는 음모를 믿는 사람이 28%나 되었고 제약업계가 돈을 벌기 위해 새로운 질병을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도 15%나 되었죠. 음모론은 권력과 불신이라는 키워드로 구성됩니다. 조지 부시 대통령이 9.11 테러 공격을 허용했다는 음모론은 민주당 지지자가 더 믿었고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은밀한 이슬람교도라는 음모론은 공화당 지지자들이 더 많이 믿었습니다. 음모론은 지능이나 교육 수준과 같은 개인적 특성 때문에 믿는 것보다 무력감에 빠진 자들이 믿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사실이나 논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불신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누가 됐든 세상을 자기 멋대로 주무르는 사람이 있다고 믿어야 본인의 현재 놓인 상황이 이해가 갑니다. 또한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외감을 느끼고 삶이 무질서하고 자신의 위치가 불안정하고 느낄 때 이상한 종교에 빠져듭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도를 아십니까 같은 사기에 걸려들기도 합니다. 책 부러진 사다리는 불평등에 대한 치명적인 이야기를 하고 난 후 수직 사회에서 사는 기술 두 가지를 알려줍니다. 첫 번째, 사회적으로 더 평평한 사다리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사다리에서 사는데 익숙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사회적 평평한 사다리를 만든다는 것에서는 좌파와 우파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지만 정치적 성향과 상관없이 전반적인 지지를 얻는 정책들도 있습니다. 사회주의로 가지 않고 시장경제가 유지되는 하에서 불평등을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그런 완벽한 방식은 존재하지 않기는 합니다만. 다음으로는 당장에 써먹을 수 있고 개인의 삶을 즉각적으로 향상시키는 방법입니다. 바로 사회적 비교를 현명하게 하는 것입니다. 비교는 상향 비교와 하향 비교가 있는데 이를 잘 조합해서 쓰는 것이죠. 상향 비교는 의지를 불태우며 노력하게 하지만 비교의 대상이 지나치면 비참해지고 삶의 의욕이 떨어집니다. 하향 비교는 독선적인 오만을 유발하기도 하면서 현실에 안주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삶에 대해 고마운 마음을 갖게 해줍니다.
그저 돈 많고 출세한 사람과 비교하는 것은 최악의 비교입니다. 자신의 관심 분야에 탁월한 인물들과 자신을 비교하는 것이 좋은 비교 방식입니다. 반대로 먹고 살만한데 허전함을 느낀다면 하향 비교가 필요할 때입니다. 마지막으로 저자는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를 다시 상기해보라고 권합니다. 아무도 높은 지위를 원한다고 말하지 않았고 다들 사랑, 친구, 가족, 예술, 창의성 등을 적었을 것입니다. 말로만 그러지 말고 진짜 자신이 이런 가치에 집중해본다면 무의식적으로 매번 상대와 비교하면서 자신의 가치를 매기는 패턴을 끊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더 나은 삶이었습니다.